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20년 보유하면 그 액면가가 굉장히 오르겠지만 원달러 환율은 별반 차이가 없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슈퍼서민입니다. 제 달러 투자 영상의 반응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감사 인사와 함께 추가로 좋은 의견이나 조언을 해주시는 반응이 있고, 다른 하나는 용어나 내용이 어렵고 감을 잡기 좀 힘들다 하는 반응입니다. 두 반응 모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그중 후자의 분들, 즉 감을 잡기 좀 어렵다 하는 분들을 위해 달러 투자의 방법 초급자 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달러 투자가 처음이거나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투자 전에 전체적인 그림, 바꿔 말해 투자 전략이죠. 그런 그림을 그리는 쉬운 방법에 대해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물론 저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유튜브의 다른 좋은 영상과 함께 참고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기 전에, 전략을 세울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귀납적인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연역적인 방법입니다. 쉬운 이해를 위해 제가 좋아하는 과일인 복숭아 과수원 예시를 들어볼게요. 과수원에서 복숭아를 수확할 때 박스에 복숭아를 넣어야겠죠. 이때 박스에 복숭아를 넣다가 복숭아가 가득 찼을 때 다른 박스로 옮겨 담고, 또 가득 찼을 때 다른 박스로 옮겨 담는 거를 반복하다가 복숭아를 10개 넣으니 박스 공간이 조금 남고, 그렇다고 20개를 넣으니 가득 차서 포장할 때 좀 불편하구나, 다음에는 15개를 한번 넣어봐야겠다 하는 것이 전략을 세우는 귀납적인 방법이고, 복숭아의 부피와 박스의 공간을 계산해서 한 박스에 몇 개를 넣는 것이 가장 좋겠다 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연역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시행착오로 거치며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 귀납적인 방법이고, 먼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어느 정도 뼈대를 잡아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연역적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활용해서 상호 보완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하지만 두 가지 방법을 모두 활용하려면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투자에 있어서는 더 그렇죠. 시행착오로 박스 몇 개를 버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엄청나게 큰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투자는 연역적인 전략을 세우고 귀납적인 방법으로 그 전략을 최적해 나가는, 즉 보완을 해나가는 것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역적인 전략을 세우기 위한 다양한 데이터들이 인터넷에 많이 있어요. 복숭아 박스의 크기나 복숭아 하나의 크기, 그리고 복숭아 사이의 거리가 어느 정도 돼야지 복숭아가 무르지 않는지, 그런 데이터들은 인터넷에 많이 있고, 전략을 세우는 수많은 방법들이 유튜브에 있습니다. 복숭아 박스를 1단으로 할지 2단으로 할지, 박스의 형상이 동그란 걸로 할 건지 네모난 걸로 할 건지, 그런 수많은 전략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영상에서는 달러 투자 초보자 혹은 달러 투자를 처음 해보려는 분들에게 이런 연역적인 방법으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있다, 한번 해보면 좋으실 것 같다 라는 생각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영상의 제목에 있는 달러 투자 방법 초급자 편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달러 투자의 목적을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금이나 주식처럼 자산 포트폴리오를 짤 때 달러를 전체 자산 중에 안전자산으로서 보유하고 싶은 경우, 두 번째는 환율과 코스피의 상관관계를 활용하여 비교적 안전한 방향으로 주식 투자에 활용하고 싶은 경우, 저는 이 두 번째 경우에 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차익은 비과세라는 장점을 살리기 위해 잦은 매매를 하고 자산을 계속해서 불리고 싶은 경우, 이 영상에서는 비교적 쉽고 마음 편한 투자 방법인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경우에 대해서 다루고, 세 번째는 중급자 편에서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자, 그럼 본인의 달러 투자 목적을 정했다면 다음으로 투자 비중을 정해야 됩니다. 부동산, 주식, 원화, 현금 등 모든 자산 중 달러 자산의 비중을 정해야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부동산을 제외하고 가용한 자산 중에서 달러 투자의 비중을 정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가장 먼저 현금 자산과 투자 자산의 비중을 정해야 하는데요. 원화와 달러는 현금 자산이고 주식과 부동산은 투자 자산입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이나 기간 산업에 대한 국가적 투자 확대 등 시장의 호의적인 분위기로 주식, 부동산의 투자 자산의 가격이 오를 것 같다 라고 판단한다면 투자 자산의 비중을 높게, 예를 들면 보수적으로는 6대4, 공격적으로는 7대3, 8대2까지 그렇게 가져가는 것이 유리할 테고, 아니다, 지금 시장이 과열되어서 조만간 조정 혹은 하락이 올 것 같다 라고 판단한다면 투자 자산보다는 현금 자산의 비중을 높게 정하는 것이 안전하겠죠. 그리고 이 판단을 하는 것은 역시나 신의 영역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속적인 관심과 공부를 통해 그저 본인만의
투자 시나리오를 정립하는 정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본인의 시나리오상 A안으로 잘 갈 수도 있지만 B안으로 손실되는 시나리오로도 갈 수 있으니 적절한 비중으로 플랜 B를 꼭 만들어 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달러 투자의 목적과 본인의 시장 시나리오에 맞는 적절한 투자 비중을 정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달러 투자 목표 매도가를 정하는 건데요. 달러는 주식과 같은 자산이 아니고 일정한 범주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10년, 100년 보유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20년 보유하면 그 액면가가 굉장히 오르겠지만 원달러 환율은 별반 차이가 없을 거예요. 따라서 초장기 보유를 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순간 매도를 하고 그 돈으로 주식이든 원화든 다른 포지션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그래프는 지난 몇 년간 원달러 환율의 추이인데요. 세계적으로 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환율이 이렇게 큰 변동성을 갖게 되죠. 지금 IMF 때 거의 2,000원 이상의 수준으로 가고 2008년도 금융위기 리만브라더스 사태 때는 또 엄청나게 치솟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생각하는 시나리오와 비슷한 시나리오의 과거 환율 데이터를 보고 대충 이쯤 되지 않을까 하는 목표 매도가를 정해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자, 이제 실제로 달러를 사서 모을 때가 되었습니다. 달러를 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안전한 것은 역시 분할 매수입니다. 최저점에서 매수해서 최고점에 매도하는 것은 우리 같은 범인에게는 불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미리 정해놓은 기간이나 가격에 따라 분할로 매수를 진행하는 것이 멘탈 유지나 결과적으로 이롭습니다. 다만 매수를 하기 전에 그래도 스마트한 구매를 하기 위해 몇 가지 지표를 참고해보는 건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제 최근 영상을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목표에 맞는 적절한 비중으로 달러를 모아가다가 달러가 우리의 목표 매도가에 도달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일단 목표가에 도달했으니 매도를 해야겠죠. 달러를 매도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바로 환전 수수료인데 그렇기 때문에 환전 우대를 최대한 많이 받는 방법을 찾아보고 고민해 봐야 합니다.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해서 환전 우대 100%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는 이전 영상을 올렸는데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처음 달러 투자 목적을 말씀드릴 때 이번 영상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첫 번째 경우인 자산 포트폴리오의 안전자산 비중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이라면 비중에 따라서 조금씩 매도를 하거나 매수를 하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경우인 조금 더 적극적인 투자, 환율과 코스피의 상관관계를 활용하여 비교적으로 안전하게 좋은 포지션으로 주식 투자에 활용하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정해둔 수준까지 상황에 따라 전부가 될 수도 있겠죠. 달러를 매도를 하고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원달러 환율이 치솟는 경우 우리의 목표 매도가가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코스피는 반대로 급락하기 때문에 이 방법의 달러 투자자는 상당히 유리한 포지션으로 주식을 사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원화 보유 혹은 국내 주식 투자 이후에 원달러 환율이 다시 내려가게 되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투자를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사이클로 투자를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달러 투자 방법 초급자 편으로 달러 투자의 큰 그림을 그리는 내용을 함께 보았는데요. 시장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한 목표가나 시나리오대로 흘러갈 확률이 아마 생각하시는, 기대하시는 것보다 낮을 겁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연역적 방법의 투자 전략 뼈대를 세웠다면 시행착오와 시장의 변화에 따라 귀납적인 방법으로 그 뼈대를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고 또 살을 붙여야겠죠. 제 채널에서는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뼈대를 잡는 아주 쉽고 간단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 본인의 시나리오는 각자의 소신대로 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만 이때 너무 공격적인 모험은 위험하기 때문에 지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큰 흐름에 대해서 저도 틈틈이 지켜보고 공유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